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와 시의회가 오늘부터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청사 건립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시의원들은 기재부의 LH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이뤄질 위스탁 계약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철저하게 대비해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전수조사 결과 부실투성이로 드러난 하수관거 시공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시는 고소장에서 시공사가 임의 시공 등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2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기고 군산시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3차례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익산 지역 농가 1,500여 곳이 참여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산지 유통센터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공센터와 연계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유통하는 등 지역 먹거리 체계를 총괄 운영하게 됩니다. 군산에 조성된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품의 성능 인증과 시험연구 인프라를 마련한 군산은 스마트 건설기계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차세대 건설기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 최대 쟁점은 신청사 건립이었는데요. 시의원들은 LH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이뤄질 위스탁 계약을 놓고 불안감을 표출한 반면 익산시는 철저하게 대비해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전체 사업비 947억 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이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시의원들은 우선 다음 달 하순쯤 나올 예정인 LH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우려했습니다. LH가 옛 경찰서와 상하수 사업단 부지 등 수입 모델 개발을 통해 475억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익산시 재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시에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도 불려오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부분도 청사 건립기금을 통해서 투입을 하는 게 맞죠? 일단 그러면 전에는 먼저 투입을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가정을 한다면 그 공유지 개발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와서 공유지 개발을 못하게 되었을 때 또 신청서 건립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또 LH가 제출한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의 법적 효력도 문제가 됐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위스탁기관인 LH의 최종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세부적인 계약 내용은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탁협상 대상자 선정 자체는 있지만 나머지 이익 부분 이런 내용 거기에 조건이 딸려 있는 부분들은 위스탁 계약을 잘 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공유지 개발 위험 부담에 대한 대비책도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보면 공유지 위탁 개발을 진행할 때 위험 부담은 수익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운영 기준을 보니까 위탁 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 부담은 원칙적으로 수익 귀속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신청사 착공 시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조달청을 통해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기까지 2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실질적인 착공은 7월에야 가능합니다.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등 LH의 정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약 이후에 신청사 건립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LH의 수입 모델 개발에 있어 아파트 미분양 등 위험 부담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LH는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를 통해 재원 부담을 약속한 상태라며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스탁 계약 체결 등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0%든 20%든 미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체 심사 때도 의결했던 부분이 일방적인 책임으로 가지 말고. 한편 신청사 건립 기금과 관련해 익산시가 260억 원 상당의 청사 건립 기금을 보통 예금으로 관리하면서 수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추경 예산으로 올린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원안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하순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추석 연휴 이전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새만금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 가운데 입주 계약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새만금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모두 64개 업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을 마무리한 곳은 31곳이고 기한 내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기업은 23곳에 이릅니다. 새만금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익산 지역 농가 1,500여 곳이 참여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또 나아가 산지유통센터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청 북부청사 푸드통합지원센터 임시사무실이 마련됐습니다. 이곳에 센터장 등 직원 4명이 배치됐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지역 먹거리 전략 사업을 총괄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농가 조직화, 기획 생산 체계를 통해 생산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정해 과잉 생산이나 모자람을 방지하는 등 농민, 기업들과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익산 푸드플랜에는 지역 농가 1,500여 곳이 참여해 350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9월 모연동에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고 센터 사무실도 함열 북부청사 농업인회관에서 모연동 직매장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지역 농산품 천여 품목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배달앱과 퀵배송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판매합니다. 또 내년 말부터 호남 고속도로 상하행선, 여산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2곳에 대한 운영도 민간 위탁에서 센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우선 핵심 사업인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을 9월 초에 개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농산물 공급 사업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획생산 체계를 이렇게 갖춰나가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말에는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에 산지유통센터 APC를 구축합니다. APC는 종합유통시설로 농산물의 전처리 과정을 포함한 가공, 보관, 포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학교 등 공공급식 공급과 익산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푸드통합지원센터. 농산물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 농민들의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지역 농민들이 가공센터에서 음료와 잼, 분말 등 14개 유형 36개 품목을 생산 및 가공하고 있습니다. 가공된 농산물은 농부가 담은 더 유익한 만찬이라는 브랜드로 로컬푸드 매장과 학교 급식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해썹 인증과 자가 품질 검사, 포장재 식품 표기사항 등을 지원해 농민들의 센터 이용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가공센터 활용을 위해 가공 창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매년 60명의 가공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2021년 유망 강소기업 2곳을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성현은 두산중공업 등 1차 협력업체로 신재생 발전 환경 플랜트 및 해양기자재 전문업체이며 퓨코는 세정제와 방향제 등 생활용품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매년 3천만 원의 사업비와 함께 전담 PM을 통해 기술 혁신과 판로 지원, 경영 및 품질 혁신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북 순환 관광버스가 다음 달부터 다시 운영됩니다. 전북 순환 관광버스는 전담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도내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버스로 여행하는 상품입니다. 익산역과 군산 월명 경기장 등 도내에서 출발하는 도내 순환형과 서울발 기차를 활용한 KTX 연계형 등 2가지이며 예약은 누리집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군산시가 의혹이 많았던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오늘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민관 공동조사단이 진행한 전체 구간 전수조사를 통해 임의시공 등 공사비 부풀리기 정황이 밝혀지면서 시공사 등의 책임을 묻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3차례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부실 시공을 풀기 위해 시작된 군산 하수관거 전수조사. 군산시는 지난 2019년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전체 114km를 조사한 결과 1,900여 건의 부실 시공을 확인했습니다. 설계와 다르게 임으로 시공하고 시공 사진이나 검측서가 없는 관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사업체 등이 얻은 부당이득은 1차 조사에서 43억 원과 2차 조사에서 175억 원 등 218억 원이 넘습니다. 군산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공업체에 대해 사기와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민원인이 3차례나 고발을 했지만 검찰은 시공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에는 1차 조사에서 137건의 부실이 확인됐는데도 공사비 편취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시공업체 등을 불기소했습니다. 조사단은 민원인이 고발을 하게 되면 시행사가 공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검사들이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상반된 주장을 검찰에서 현장 조사라든지 전문가 자문 의견을 들여서 어떤 처분을 내렸어야 되는데 사실 현장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공사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무혐의를 내렸었거든요. 현장 조사나 전문가 자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져 왔습니다. 조사단은 수차례 조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나고 군산시가 직접 고소한 만큼 검찰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사실 자기 내부에서 이것을 무혐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소가 돼서 제대로 된 그 법적 공방이라든지 그리고 그 판결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공동조사에서 만들어낸 그 결과 보고서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에서 불기소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또 공사 과정은 물론 사후 보수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과 직무유기가 드러났다고 보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는 2차 조사에서 드러난 부실 시공에 대해 1차 때와 같이 하루 160만 원씩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70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이 부당이득으로 드러난 하수관거 사업. 3차례나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이번에는 수사에 적극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익산 9명과 군산 1명, 정읍 2명 등입니다. 익산의 확진자들은 인력사무소와 김제 집단 감염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9일 이후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190명입니다. 익산의 누적 확진자는 430명, 군산은 262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8명입니다. 지역 발생 513명, 해외 유입 25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3만 6,476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3명이 늘어 누적 1,934명입니다. 익산에서 뺑소니 사고로 50대가 숨졌습니다. 익산 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새벽 2시쯤 동산동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59살 A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후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어제 저녁 8시쯤 전남 광주에서 붙잡혔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A씨는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운전자를 붙잡았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응급의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도서 지역에 응급의료 헬기 착륙장을 건설합니다. 군산시는 지역 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계야도에 3억 원을 투입해 헬기 착륙장을 설치합니다. 시는 계야도를 시작으로 다른 섬에도 응급 헬기 착륙장과 증화관제 시스템 등을 설치해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상 레저 활동이 늘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이 여전합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쯤 말도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표류하는 등 모두 4건의 사고가 발생해 13명을 구조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연료 고갈과 기관 고장 등입니다. 지난 3년간 군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수상 레저 활동 사고의 78%는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에 조성된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품의 성능 인증과 시험 연구 인프라를 마련한 군산은 스마트 건설기계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차세대 건설기계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209에 자리한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센터. 사업비 199억 원을 투입해 총 면적 2,000제곱미터, 2층 규모로 지어진 센터는 인력 15명이 상주하며 건설기계 관련 부품의 성능 인증을 지원합니다. 현재 센터에 구축된 장비는 건설기계 자율작업 평가 설비로 스마트 건설 장비의 제어 정밀도나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오는 7월 스마트 건설 통합평가 설비가 추가되며 내년 말까지 차세대 동력 시스템 평가 설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장비들이 구축되면 건설기계 중소기업의 차세대 기술 개발과 에로 기술 지원 등으로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4년 나포면에 구축된 종합시험센터.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센터에서 부품 단위의 시험으로 제품의 정확성과 정밀성 등의 검증이 이뤄지면 기계가 사용되는 유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은 나포면 종합시험센터에서 완성차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구축한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 지원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약 400여 개의 국내 기업에게 제품 기획, 설계, 검증,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인 기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 지역 내 50여 개의 건설기계 관련 기업들이 체계적인 기술 지원과 함께 물류 비용 역시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지역에 있는 부품 기업들이라든지 건설기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게 이제 이게 차세대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성능 시험이라든지 연구 기발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활성화도 되고 또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기반 기술도 갖추고. 더불어 군산시는 정부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 정책과 연계한 시험연구센터를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와 나포면 건설기계 성능시험장에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 건설기계 부품연구원 유치 이후 스마트 건설기계 상용화와 기술 지원 기반 마련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군산.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 인프라 조성으로 4차 산업시대 건설기계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이민경입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의 민간 사업자 결정이 7월로 연기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 신청에 참여했던 모빌리티 허브 주식회사와 군산 자동차 무역센터 주식회사 등 2개 업체가 필수 제출 자료를 누락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0일까지 민간 사업자 신청이 다시 이뤄집니다.
군산시는 기존에 참여한 2개 업체 외에도 신규 참여업체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수훈 국회의원이 오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북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이 요청한 7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 사업만 반영된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하순에 결정될 예정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국토부와 기재부는 전북권 사업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어제 6.11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익산 출신의 비례대표 초선인 조 의원은 호남에서 우리 당 대선 후보의 득표율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앞둔 제1야당의 최고의 정치 혁신은 정권 교체라며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까지도 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올해 1차 추경 예산에서 전라북도는 2억여 원, 도교육청은 5천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도의회 예결위는 전라북도가 상정한 올해 1차 추경 예산 9조 3,434억 원 가운데 도의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와 축사 살균 조명 지원 사업 등 4건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이 상정한 3조 5,879억 원 가운데 청사 별관 증축과 폐교 재산관리 등 3건 5,118만 5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꿰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팔아 돈을 챙긴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정북경찰청은 지난 2019년 7월쯤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유포해 2,7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영상 판매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전문 기관을 통한 상담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인의 교원 임용시험 채용 사이트 아이디를 해킹해 원서 접수를 취소하고 음란물까지 전송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정보보호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용 시스템을 해킹해 지인인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씨 얼굴에 음란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웅포 골프장으로 불렸던 베어포트 리조트의 회원제 골프장 18홀이 매각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매각 주관사인 3.1회계법인은 익산 관광개발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공개 경쟁 입찰 결과 보고서를 지난 21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찰에 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익산 관광개발은 가장 높은 1,019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베어포트 리조트의 대중제 골프장은 수년째 채권자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여행객 유치를 위해 한 사람에 10,000원씩 주던 숙박비 지원금을 1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 임차비도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한편 도내 관광객은 지난 2019년 3,900만 명에서 지난해 54%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회현농협 미곡 종합처리장이 RPC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회현농협은 올해 미곡 종합처리장 운영 전국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의 권익 증진과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이같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태풍과 장마, 폭우 등으로 수확량은 다소 줄었지만 높은 수매가로 조합원의 고통을 덜어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현농협은 지난해 벼 수매 실적이 8,431톤이며 수매기간 계약 재배는 9,110톤, 판매 실적은 277억 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학부모,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도서 관련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 영어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익산 시청 앞 커피가 손님들과 함께 익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후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마련된 기부금 전액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직접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8도, 최고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군산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3도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3.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